명언, 도서, 강연 등에서 지혜를 모아 소중한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는 지혜모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희원 교수의 저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 좀 더 느리게 나이 들게 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이보다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블루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 그리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들 중 첫째는 과식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과식을 좋아하지 않고 소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소식을 하며 기아 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는 고프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지만 그 대신 총 칼로리는 적게 하여 먹습니다. 즉,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배는 부르게 하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 있어서 먹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이고 배고픈 상태로는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는 부르게 하지만 칼로리가 적다면 한번 해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성이 낮은 식사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을 피하여 렌틸콩, 현미, 귀리 등 통곡물을 많이 먹습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전체 섭취 칼로리를 많이 높이지 않도록 상껏 낮춰서 그대로 먹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물론 통곡물을 갈아서 빵을 만들 수도 있지만 통곡물 자체를 섭취하여 복합 탄수화물을 늘려 혈당 변동성을 낮추는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붉은 고기 섭취를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장려하는 블루존의 장수 식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등을 선호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즉, 네 번째로는 융통성 있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원칙에 집착해서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규칙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허용하여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에는 장수 식단을 유지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큰 요요를 경험하거나 아예 장수 습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중국집에서 회식을 한다라고 치면 같이 가서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거나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건강한 식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루존 식단이 사실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너무 막연해 보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머리 좋아지는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머리 좋아지는 식사 개념이 있고 이것을 전희원 교수는 마인드 식사, 즉 효과적인 식단을 먹는 식사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중해식 식사가 가지는 장점과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다 모은 것입니다. 이 식사는 아주 낮은 당지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을 주요 칼로리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혈당 변동성,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식단의 핵심입니다. 마인드 식사의 특징으로는 단순당, 정제 곡물을 먹지 않고 요리를 할 때는 주된 기름을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요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당이 적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합니다. 술은 와인 기준으로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체지방을 줄이는데 좋은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1인 가구나 일상이 너무 바쁜 분들은 과연 내가 이런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을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식사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흰쌀밥을 먹는 문화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혈당 변동성의 면에서는 좋지 않기에 밥을 지을 때 렌틸 콩이나 귀리, 현미 등 잡곡의 비율을 많게 하여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으로는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계란 같은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렌틸 콩을 충분히 넣은 밥을 하여 간장만 조금 섞고 먹어도 렌틸 콩에 있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고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만 먹으면서도 살도 빼고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식단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 식사라고 하면 와인을 즐기고 치즈 고기를 즐기는 풍성한 식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인드 식사나 원래 지중해 식사에서는 붉은 고기나 치즈 이런 것은 절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당지수는 낮고 섬유소가 많아 포만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몇 시간이 지나도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고 장기간 이러한 식사를 유지하면 그동안 초가공 식품이라든지 단순당을 먹어서 억지로 불필요하게 생겼던 식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시드 오일, 즉 어떤 씨앗을 짜내어서 만든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인드 식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녹색 채소나 딸기류,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고 버터나 마가린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치즈는 조금만 섭취하고 통곡물을 매일 3주먹 이상 먹고 콩도 자주 먹으면 됩니다. 생선이나 튀기지 않은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 같은 경우 요리를 할 때 튀기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나 디저트류는 가능한 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5년 정도 관찰 연구한 내용을 보면 좀 힘들더라도 이러한 식사법을 잘 따랐을 때 그 결과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지기능의 저하 속도를 4분의 1로 낮춘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약들의 효과를 보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5% 정도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75%의 인지기능 저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식단들을 준수하게 되면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오히려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원 교수 본인이 이러한 식사를 8, 9개월 시도해 본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한 병원에서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면 생기던 다리 붓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사라졌고 식탐이 없어져 항상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살면서도 식욕이나 식탐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은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였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소가족 구성원을 가져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은 분들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시도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